국방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반영을 해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이런 정신전력 교재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 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이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협이며 이런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북한군뿐만이 아니라 북한 정권도 우리의 적이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말인지요. 정말 얼마 만에 들어보는 말인지요. 우리나라 국방부 마저 할 정도로. 아니 국방부라면 당연히 이랬어야 되지요. 당연히. 다른 뭐 민간기구 또는 다른 평화 단체, 시민 단체 이런 데서는 어쩌고 저쩌고 설왕설래가 있더라도 오로지 끝까지 그래서는 안 되는 단 한 곳을 찝으라면 그건 국방부지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 정권,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아이고 참입니다. 이런 당연한 소리를 지난 5년 동안 금기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한 인사, 장차관들 인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특허청장에 이인실 61살입니다.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 26일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도 역시 전원 여성 인사 3명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여성 인사를 차관급 청장에 발탁을 한 겁니다. 이러한 인선에는 윤 대통령의 여성 발탁 인선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선인 시절 1차 조각 인선 때 18개 부처장관 후보자 중에 여성이 단 3명에 불과해서 남성 편중 인사란 지적이 취임 후에도 계속 이어지자 여성 인재를 과감히 발탁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의 동료 칭찬 잠깐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커다란 윤석열 정부의 인사의 변화, 이거는 누가 작용을 할 걸까요? 작용을 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엊그제까지 저희의 동료였던 유튜브 방송도 함께한 동료였던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입니다. 이 같은 변화를 이끈 대통령실 참모 중 한 명으로 강인선 대변인이 지목이 된다. 강인선 대변인은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 인사 51명 중에 4명에 불과한 여성 참모 중 한 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강인선 대변인이 대통령한테 직언을 해서 여성 인원을 좀 늘려야 된다 해서 그것이 대통령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성사가 됐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회의장단을 만났을 때 그거는 이제 지금 야당 사람이 더 많지요. 박병수 국회의장, 김성희 부의장, 그다음에 정진석 부의장, 그다음 국회 사무총장 등등 만났을 때 이제 이 젠더 갈등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시야가 좁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더 크게 보도록 하겠다.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이제 며칠 안 남아서 곧 물러갈 국회의장단한테
제가 시야가 좁아서 그랬습니다.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이 바로 그 시야가 좁아서 그랬었다라는 반성적 의미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 그것을 두고 전환적 인식이다. 동굴의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기 혁신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 혁신은 언제 가능하냐? 그렇습니다. 내 시야가 좁았었던 것 같다. 내가 착각하고 있었다. 내가 오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그때부터 자기 혁신이 가능해진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순발력이 보통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체구만큼이나 정치적 맷집이 듬직한 줄만 알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순발력 하나만큼은 알아줘야겠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진 한두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면 보여주십시오. 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앞에 잔디밭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부인 김건희 여사하고 나와서 이렇게, 요즘 봄날 햇볕이 얼마나 좋습니까? 미세먼지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애완견 반려견 둘하고 같이 나와서 이제 망중한을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때 지금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김건희 여사가 신고 있는 신 있죠?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 있는 신발이 다 화제가 또 됐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산 바이네르라는 국내 업체가 생산한 신발 20만 원짜리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신고 있는 신발은 디올, 크리스찬 디올의 디올입니다. 거기 신발이랍니다. 저 김건희 여사가 신고 있는 신발은 명품 신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신발 하나가 웬만한 정장보다 비싸지요. 143만 원. 예, 홈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27일 날 사전 투표를 했었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입고 있었던, 지금 보시는 저 하얀 옷 있지 않습니까? 저 셔츠의 가격은 175만 원. 꽤 비싼 명품 셔츠, 명품 가방, 명품 신발. 11시 김광일 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부러, 개인적인 능력이 넉넉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일부러 싸구려만 찾는다든지 일부러 중저가만 몸에 붙인다든지, 이건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부인이면 때로는 요만한 거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 아니 몇천만 원짜리 옷 입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는 그런 저런 자기 뭐 신발, 셔츠 이런 건 다 내 돈으로 산다. 김건희 여사 돈 많죠? 한 100억 가까이 되나요? 신고한 재산이. 실거래가로 환산을 하면.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사진들이 공개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진들이 지금 건희사랑이라고 하는 비공식 라인의 팬카페에서 이걸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공식 라인, 이게 어찌어찌 잘못되면 이게 뭐가 되죠? 그렇습니다. 비선 라인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이 없냐? 있습니다. 홍보 파트, 국민소통 수석도 있고 뭐 대변인도 있고 그 밖에 비서관 뭐 직원들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어떤 저런 동정을 담은 사진들이 대통령실에
공식적인 라인을 통하지 않고 오히려 완전 배제된 채 이 비공식 라인 팬카페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자기 개인의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은 오늘 들리는 뉴스로는 특별감찰관 임명할 생각이 없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없앤 뜻 그리고 대통령 부인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없앤 뜻 그 뜻은 무엇인가를 윤석열 대통령은 되새겨야 됩니다.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 민정수석실이 뭐 하는 곳이냐 장차관들 인사를 앞두고 인사검증도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관한 정보도 취합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민정수석실을 없앴다면 지금까지 민정수석실이 해왔던 기능 중에 이 고위공직자 검증은 그렇습니다.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새로 만든다면서요. 이제 6월 초에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가족, 대통령 자신, 부인, 장모 누가 됐든 대통령이 아버지 누가 됐든 그건 누가 관리하고 감시하고 살펴봐야 되느냐. 특별감찰관입니다. 그 해당 법률도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임명하게 돼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은 그걸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런 점에 있어서 걱정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벌써 지금 좌파 매체에서는 저렇게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 보여주실래요? 집무실에서도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지금 이 사진입니다. 넥타이와 이걸 정식으로 입고 찍은 사진과 그냥 좀 캐주얼하게 있는 사진 두 개가 있는데 벌써 집무실에 놀러 간단 말이냐. 대통령 부인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미를 뭐하러 줍니까? 빌미를 뭐하러 줍니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 부인이 당연히 집무실 갈 수 있죠. 그러나 저런 사진을 외부에 릴리스 하더라도 좀 공식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당부해 봅니다.